갈등 관리 능력 1. 찰리 채플린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신과 평화롭게 지낸다. 다만 인간과 갈등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인간은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갈등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수명이 다하는 그날까지도 인간은 항상 갈등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잘 해결되는 갈등이 있는 반면 잘 해결되지 않은 갈등도 있는데 이런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새로운 갈등을 만들게 되고 끊임없이 갈등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렇듯 갈등은 인간의 삶과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갈등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지만 왕따와 같은 집단과 개인 간의 갈등이나 작게는 아파트 동주민 간의 조망권 다툼에서부터 노사 문제, 극에는 국가 간 분쟁과 같은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 등 갈등은 여러 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갈등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아마도 거짓말일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인간은 많은 갈등과 접하고 또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갈등을 극복하고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거나 반대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해 관계가 틀어져 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조직 내에서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조직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겠지만 잘 관리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갈등의 개념 및 기능과 갈등 간의 변천, 원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갈등의 개념, 갈등의 원인, 기능 및 쟁점, 갈등의 두 가지 유형, 갈등 간의 변천, 그리고 갈등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갈등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의 기능과 갈등 간의 변천과 갈등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갈등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학작품이나 드라마에서 등장인물 간의 갈등이 없다면 이야기를 진행시키기 힘들 정도로 갈등은 매력적인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갈등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전부터 갈등이란 현상에 대해서는 많은 정의가 있어 왔었는데요. 마치와 사이먼은 갈등을 조직 내 의사결정이나 정책 결정이 있어서 대안의 선택 기준이 모호하여 어느 대안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곤란을 겪게 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코전은 갈등을 가치, 권위, 권력 및 희소 자원에 대한 요구를 둘러싸고 벌이는 여러 형태의 싸움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회학자인 다렌도르프는 사회 세력들 간의 표면상의 충돌뿐만 아니라 싸움, 경쟁, 논쟁, 그리고 긴장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갈등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위의 이야기를 종합해 정리해 본다면 결국 갈등은 당사자 간의 가치, 규범, 이해, 아이디어, 목표 등이 서로 불일치하여 충돌하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갈등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가에 대한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개인의 욕구 표출, 갈등 쟁점의 구조적 속성, 환경적 요인의 세 가지로 크게 구분됩니다. 각각의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갈등이 발생합니다.
기본적 욕구는 애정, 소속, 생리적 욕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데요. 사회 제도나 규범에 의해 구속되지 않고 협상의 대상도 될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갈등의 쟁점은 경제적 이해관계 또는 가치 충돌에 있는데요. 갈등이 조직원의 경제적 이해관계나 가치관 충돌 때문에 생겨나도 갈등의 정도는 상호 의존성 정도, 정보 교환 능력, 집단 압력의 정도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갈등 쟁점의 구조적 속성이 갈등을 만들어내는 내부적 요인이라면 외부 환경적 요인에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모여 있는데요. 이러한 요인은 세계화, 민주화, 정보화 등과 같이 사회 변동을 가져오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갈등의 기능은 크게 순기능과 역기능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순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갈등은 의견의 충돌로 생각하며 갈등은 무조건 없어져야 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갈등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조직 내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갈등에서 생겨나는 좋은 부분을 갈등의 순기능이라고 합니다. 갈등의 순기능에는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조직이나 집단 내의 갈등은 조직원들이 잘 뭉쳐지게 할 수 있습니다. 조직원들이 잘 뭉치게 되면 이직률이나 업무에 대한 불만도 낮아지고 서로의 친밀감과 일체감이 높아집니다. 조직에서 개인에게 잠재되어 있던 문제가 갈등을 통해 밖으로 나타나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문제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조직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통이 원활해집니다. 자연스럽게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조직 간의 편견이나 오해 및 적대감이 줄어들어 부서 간의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가 없어지게 됩니다. 조직에서의 갈등은 다른 부서의 나쁜 측면에서 서로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 수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특정 부서의 취약점을 인식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상대 부서의 조직에서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게 합니다. 반대로 갈등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에너지의 분산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갈등의 역기능이라고 하는데요. 갈등의 역기능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 조직끼리만 똘똘 뭉치게 되면 다른 조직과의 소외감을 조장하게 되어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 갈등이 커지면 조직원들은 강한 리더십을 원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잘못된 리더십으로 조직을 이끌면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집니다. 조직원 간의 갈등이 커지면 조직 내 개인의 사정은 무시되고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일체성과 충성심을 강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조직은 규칙을 강조하는데 조직의 목표보다 더 강조되어서 업무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모든 갈등에는 2가지 쟁점이 교차합니다. 주된 갈등이 어떤 일을 하는 방법에 원인을 둔다고 하지만 자존심을 위협한다거나 질투를 야기하는 것 같은 감정적인 문제에 의해서 갈등의 강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불일치와 같은 핵심적인 문제들은 대부분 갈등의 밑바닥에 깔려 있지만 감정적인 문제들은 갈등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데요. 예를 들어 조직 내 한 사람이 업무를 맡았을 때 다른 사람은 조직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서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갈등의 쟁점을 정리해보면 핵심 문제에는 역할 모호성, 방법에 대한 불일치, 목표에 대한 불일치, 절차에 대한 불일치, 책임에 대한 불일치, 가치에 대한 불일치, 그리고 사실에 대한 불일치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문제에는 공존할 수 없는 개인적 스타일, 통제나 권력 확보를 위한 싸움, 자존심에 대한 위협, 질투, 그리고 분노가 있습니다. 갈등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유형을 구별하고 따로 독립적으로 해결한다면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갈등의 첫 번째 유형은 불필요한 갈등입니다. 개인이 저마다 문제를 다르게 인식하거나 정보가 부족할 때 또는 편견에 의한 의견 불일치 때문에 서로 적대적 감정이 생겨날 때 불필요한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해결할 수 있는 갈등입니다. 목표와 욕망, 가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이해하는 시각이 다를 때 생겨날 수 있는데요. 이런 갈등은 상대를 먼저 이해하고 서로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주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불필요한 갈등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제일 중요한 문제가 다른 사람 때문에 해결되지 못했다고 느꼈을 때 불필요한 갈등이 생겨나는데요. 불필요한 갈등은 근심 걱정, 스트레스,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 잘못 이해하거나 부족한 정보 등 전달이 불분명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편견, 변화에 대한 저항, 항상 해오던 방식에 대한 거부감 등에서 나오는 의견 불일치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관리자의 신중하지 못한 태도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나게 되면 불필요한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는데요. 리더조차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갈등의 예방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하는데요. 갈등의 원인을 우선 찾아내고 해결 방법을 결정한 뒤에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정반대되는 욕구나 목표, 가치, 이해에 놓였을 때는 해결 가능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은 같은 팀이지만 예전에는 다른 부서 출신인 두 명의 조직원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두 사람 모두 상대방에게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갈등이란 현상에 대해서 예전부터 많은 정의가 있었던 만큼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입장도 시간에 따라서 변해왔습니다. 로빈스는 이런 변화를 3단계 설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갈등관의 변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적 관점입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도 많이 퍼졌고 지배적인 관점이 전통적 관점인데요. 여기서 갈등이란 커뮤니케이션의 불량이나 사람들의 신뢰의 부족, 종업원들의 욕구나 열망에 대한 관리자의 대응 실패에서 초래되는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모든 갈등은 조직의 생산성에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전통적 관점에서의 갈등은 문명사회에서 오랫동안 갈등을 없어져야만 하는 상황으로 생각해 왔는데요. 다시 말해 의견 일치, 단합, 조화 등은 좋은 것이며 불화, 의견 대립, 다툼 등은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회에서
사회와 과정을 겪어온 사람들은 모든 갈등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통적 관점의 기본 가정을 살펴보면 갈등은 조직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해소되어야 하며, 갈등은 유익하지 않은 상황이며, 갈등은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합니다. 환경은 갈등을 조장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인간은 선하며 상호 신뢰하며 협동합니다. 전통적 관점의 뒤를 이어 나타난 관점이 인간관계적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초기의 인간관계론자들이 주장했는데요. 갈등을 자연 발생적인 불가피한 현상으로 생각하고, 어떤 경우에는 갈등이 조직 성과에 순기능적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갈등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관점은 갈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인간관계적 관점은 194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관리 및 조직 이론을 지배했던 관점입니다. 최근에는 갈등을 상호작용주의적 관점으로 확대해서 보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갈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간관계적 관점에서 더 발전해서 갈등의 조작이라는 부분까지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관점은 지나치게 평화롭고 협조적이기만 한 조직은 정체성과 무관심이 생겨나기 쉽고, 변화와 쇄신의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워 오히려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집단 내 응집력을 키워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조직에 유익함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관점인데요. 인간관계적 관점과 차이를 보면 갈등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기능적인 대립을 더 부추깁니다. 갈등 관리의 정의에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외에도 자극할 수 있는 방법도 포함하며, 리더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가 갈등 관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견해를 살펴보면 갈등에 대한 견해가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변화되어 왔고, 최근에는 갈등을 어느 수준까지 부추겨서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데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 회사는 가구를 만드는 회사로서 예전에는 독특한 디자인과 편한 사용감으로 한때 업계 1위에 위치해 있었던 회사였으나, 오랜 불황으로 구매층이 줄어들어 지금은 작은 부족 사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회사는 원가 절약과 동시에 회사를 재정비하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특별 대책반을 만들었습니다. 입사 15년 차인 K 팀장은 원가 절약 및 회사 재정비 방안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브레인스토밍을 지시했습니다. 격리팀에서 차출된 격리 담당 R 과장은 최근 5년간의 매출 자료를 분석하여 인기 없는 제품군의 재고를 정리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구매 담당자 B 대리는 A 회사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구매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비인기 제품이라 하더라도 1년 이내에는 구매자가 발생하여 재고가 정리된다면서 재고를 줄이는 것은 구매층을 감소하게 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R 과장은 B 대리에게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가구업계 1위로 다시 올라서고자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는 A 회사에서는 원가 감소 및 회사 재정비 외에도 매출 증대 방안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영업팀 리더인 M 차장은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영업팀원인 R 과장과
K 대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K 대리가 아이디어를 내놓을 때마다 R 과장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반대 의사를 계속 제시하고 K 대리는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영업회의에서 K 대리는 텔레마케팅을 이용한 잔금 안내 및 추가 발주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영업을 활성화시키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R 과장은 회사가 인원 추가의 여유도 없거니와 잔금 안내 및 발주에 대한 텔레마케팅은 담당자가 자신을 담당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고객에게 줄 수 있다면서 텔레마케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K 대리를 신란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M 차장이 개입하여 토론을 중지하고 문제를 규명해보자며 중재를 진행하였습니다. 내부에 문제가 있는 집은 제대로 서 있지 못한다는 에이브러햄 링컨의 말이 아니더라도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집에선 자녀의 인성교육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맡은 회사의 간부끼리 성격 차와 괴팍한 개성 등으로 사사건건 충돌한다면 그 회사의 장래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1980년대 초반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존 스컬리의 이야기는 자못 흥미롭습니다. 1983년 1월 펩시 제너레이션이라는 캠페인으로 만년 2위 펩시콜라가 코카콜라의 아성을 무너뜨린 스컬리와 애플2라는 새로운 개념의 개인용 컴퓨터로 승승장구하던 잡스가 만났습니다. 둘은 만나자마자 서로 끌렸습니다. 잡스는 스컬리의 냉정한 프로의식을 존중했고 스컬리는 잡스의 이상주의적인 열정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둘의 장점이 합쳐지며 모든 사람에게 컴퓨터를 한 대씩 애플 제너레이션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2년 뒤 잡스는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스컬리와 이사회 결의로 쫓겨나는 신세가 됐습니다. 스컬리는 잡스를 건방진 황태자라 비난했고 잡스는 스컬리를 고리타분한 경영자로 폄하했습니다. 애플 컴퓨터는 그 후 IBM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밀리면서 최악의 시련을 겪습니다. 물론 잡스는 애니메이션 회사 픽사, 아이팟, 아이폰으로 화려하게 복귀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처럼 최고의 사람이 모여 최악의 팀이 되는가? 그 이유는 리더 간의 갈등 관리 부재에 있습니다. 조직관계 전문가인 다이애나 맥레인 스미스의 기업을 죽이고 살리는 리더 간의 갈등 관리는 주요 리더 간의 관계가 왜 얼마나 중요한지를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밝혀 회사를 훌륭한 조직으로 강화, 발전시킬 수 있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저자의 말대로 조직 내에서의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며 갈등을 없애고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경영진은 갈등을 예상하며 그 갈등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조직의 관계를 강화시켜 나갑니다. 망가진 팀일수록 갈등을 서로 피하려고만 하다가 결국 관계를 망치고 개인은 물론 조직의 성과마저 해치게 됩니다. 저자의 처방전은 뭘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링컨의 조직관리법인 관계 감수성을 개발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일입니다. 즉, 각종 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적, 윤리적, 정치적인 문제들을 섬세하게 파악하고 능숙하게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도가 높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업무 환경으로 사람들은 자기 성찰과 관계 유지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잘 이해하는 저자는 개인의 행복과 회사의 이익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관계 구축 능력을 개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서로 위해주는 관계를 형성하라는 조언입니다. 이는 목욕물을 버리며 갓난아기도 흘려버려서는 안 된다는 미국 속담처럼 개개인의 개성이 존중되고 과거의 아이디어가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등의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갈등 관리 능력 1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